권투에서 사람을 KO시키는데 잽을 여러 번 날리다가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KO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잽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것은 작은 펀치. 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인정신문을 하는 단계 외에 최후 진술이 사실상 피고인이 판사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신문은 재판이 시작할 때 피고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인정신문 절차고요. 최후 진술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하는 검사의 구형 이후에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장님에 따라서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피고인은 변호인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은 처음에 인정신문 할 때 일어나서 답변하고 그리고 최후 진술할 때 일어나서 진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피고인이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판사도 인간이죠. 기계가 아닙니다. 이 판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소라는 거죠. 이 외에도 반성문의 내용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형을 정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최후 진술일 수도 있다. 물론 합의 여부는 대부분의 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후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최후 진술은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통상 1분 그보다 짧게 하기도 합니다. 최대 3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재판이 10분 단위로 잡혀 있어요. 10시 재판 무슨 사건, 10시 10분 재판 무슨 사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떨 때는 10시 10분에 2개, 3개까지 잡혀 있어요. 근데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계속해서 3분, 4분, 5분 하고 있으면 보통 재판장이 제지를 합니다. 이 정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재판이 지금 밀려 있어서 최후 진술을 이 정도로 가름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지합니다.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 그 최후 진술의 내용을 기억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일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최후 진술을 상당히 오래 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을 나눠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신의 구속 여부가 부양가족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포함해서 핵심적인 내용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이미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것이고 최후 진술에 앞선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 의견서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미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부인하는 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말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억울한 부분 한두 가지 정도.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마찬가지로 변호인 의견서로 조목조목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왜 이 사건이 무죄가 나와야 되는지를 이미 최후 변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 진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하면 많은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또 마찬가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냈을 거고 최후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꼭 말하고 싶은 억울한 부분 한두 가지 얘기를 하시고, 부인하는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고생을 했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부인하는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했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해서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최후 진술에서 하시는 것은. 세 번째, 최후 진술은 종이에 써서 가서 그걸 보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최후 진술 이렇게 종이 써가도 되냐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걸 써가서 이렇게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변호인 의견서를 대부분 다 썼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꼭 나는 장문에 글을 써서 제출하고 싶다 그러면 제출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판사님 앞에 있는 실무관이 받아갑니다. 그럼 공판 조서에, 우리 재판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공판 조서에 최후 진술서 제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인이 눈물이 나온다 그럼 우셔도 됩니다.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제가 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최후 진술 하다가 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런 건 전혀 우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방해가 되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많이 변호해본 변호인으로서 솔직히 최후 진술이 극적으로 결과를 변경을 가할 만큼 큰 임팩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형 선고 받을 사건을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을 받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여러 양형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후 진술도 있을 수 있고, 권투에서 사람을 KO시키는데 잽을 여러 번 날리다가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KO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잽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것은 작은 펀치가 누적이 되어서 사람이 KO 될 수 있는 거죠. 판사님의 생각을 변동시키는 것을 KO라고 한다면, 그렇게 변동시킬 수 있는 여러 작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큰 요소는 뭐냐? 큰 요소는 합의입니다. 네,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생각에 최후 진술을 몇 분 하느냐, 최후 진술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반성문은 몇 번 써야 되냐, 몇 장 써야 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 정말로 내가 이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는 사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 없이 반성문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태도에서, 그리고 가끔 판사님께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진심으로 내가 이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태도가 나오다 보면 판사로서는 저 사람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다시 한 번 더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라면 사건의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왜 이러한 절차에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게 되었을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후 진술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